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 중에 첫 번째 항목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4%가 나왔어요. 네. 이게 뭐 우리 금요일 날 김남국 의원 인터뷰할 때도 소개해드렸지만 민주화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 조사 중에서 네. 최저치라고 합니다. 24%. 뭐 지지율 대책회의 보셨으니까 네.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특별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그 시점부터 계속 축적돼 왔던 거죠. 오송 참사에 대한 대응, 최상병에 대한 대응,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뭐 자치라면 자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다 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총선에서 사실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이재명 야당 대표를 만나기 시작하고 만나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 논란까지 불거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24%도 지금 많이 받은 거다. 더 내려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내려갈 거다. 네. 관련해서 오늘 이슈를 좀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있었어요. 네. 요거 짤막하게 우리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책임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걸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뒤에 저희 중간에 끊었는데 네. 이게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당대회 때 있었던 얘기죠. 이진복 저 당시 정무수석이 했던 맞죠.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너네가 함정을 파놓고 시계를 줬는데 왜 이걸 왜 문제 삼느냐 얘기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거기서 김건희 여사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가져가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시면 못 만납니다라고 만약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박절하게 대했다면 더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고 그냥 받을게요.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함정을 팠다고 생각합니까? 애초부터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더 문제는 제가 아까 뉴스를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그 중앙지검장의 어떤 지검장 오늘 네. 인선이 새로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속보로 들어왔는데 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게 최근까지 수사를 하고 있었고 이제 주례회동에서 보고하면서 이 수사를 네. 나름대로 이제 지휘를 네. 이제 전면에 나서서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 한 3시쯤인가 속보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이 자리를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교체한다. 네. 법무부 인사가 나면서 네. 바뀌었죠. 네. 네.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너무 익숙한 분이라서 왜냐하면 이분 성남FC 수사하던 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수사지휘하던 분이세요. 누가 이재명 대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네. 제가 여기서 성남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남 FC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 제3자 뇌물죄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었던 사람인데 그런 그렇죠. 선거 수사 지휘를 했었던 본인 당본인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아마 대변인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2020년에. 자, 이런 사람을 두고 기자회견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했으면서 이런 인선을 마침 이렇게 한다? 마침 이 지검장의 어떤 수사지휘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독립성이 있고 정확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게 종으로 보나 횡으로 보나 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판받을 선택들만 좀 하고 계시다. 왜 그런다고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너무 지금 절박해진 것 같아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야당 대표를 만났는데 지지율이 오를 기미는 안 보이고. 아니 오히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더 까마귀 날개 배 떨어진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네. 좀 더 뭐 나랑 좀 멀리 있는 사람을 인선한다든지 뭐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겁이 많아진다. 네. 만약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면 벌써부터 기자회견장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이런 혹이라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자기 사람으로 영부인에 대해서 수사하는 그 지검장의 인선을 교체한다. 이것부터가
호기롭지 못하고 점점 안으로만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겁이 많아진다. 레임덕이 점점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럼 이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좀 공정하게 잘 되어야 할 거고 사실 명품백을 받은 것도 맞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 불투명하게 지금 숨겨진 것도 맞는데 인선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상 그 수사의 어떤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는 네. 이 수사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개혁신당도 거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좀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뭐 영부인에 대한 특검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재차 밝힌 바 있고요. 다만 이제 이창수 지검장의 인선이 네. 특검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아닌가 야당으로부터.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했었고 네. 마침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이었던 사람을 이 시점과 이 타이밍에 지검장으로 앉힌다. 이거는 야당에서 오히려 더 반발하고 특검을 세게 좀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